다음은 두 번째로 1970년대 시작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은 1971년 8월 12일 한적 총재가 방송으로 특별 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에게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한적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비극은 금세기 인류의 상징적 비극이라고 전제하고 1000만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식을 전해주며 재회를 알선하는 가족 찾기 운동만이라도 우선 전개할 것을 북적에 제의합니다. 북한 적십자회는 8월 14일 방송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 친후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자유왕래를 실현시키자고 다시 제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2년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판문점에서는 5차례의 파견원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어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남북 간에는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한적도 북적도 다 방송으로 이것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남북 간 직통전화를 만들게 되는 것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북 간의 소통을 방송으로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견원 접촉이 끝난 후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71년 9월부터 72년 6월까지 판문점에서 무려 25차례나 개최되게 됩니다. 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는 사실상 본회담의 의제와 날짜와 장소와 대표단을 정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1000만 이산가족들을 모두 찾아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등을 우선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외에 친척, 친후,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친구들도 더 찾아주고 나아가 그들의 자유왕래까지 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측의 제의는 적십자 중계 없이 당사자들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자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이 본회담 의제 중에 친후, 친구를 포함하는 문제와 자유왕래를 넣는 문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러한 문제는 적십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고위 당국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십자 예비회담을 하는 도중에 별도의 협상 채널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십자 회담과는 별도로 남북 당국 간의 비밀 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70년 사이에 판문점에서는 남북 간 비밀 접촉이 있었고 이 당국 간 접촉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성사시키자는 남북 간 이해가 합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난제였던 여러 가지 의제 문제가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협상 시 가장 난제였던 본회담의 문제는 결국 이산가족과 친척은 확정을 하고 친후는 배제, 친구는 배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또 자유로운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 남측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에 본회담의 대표단도 구성하고 본회담 진행 절차 및 개최 일자도 타결을 함으로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협의 타결되게 됩니다. 또한 이 예비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내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도 가설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당시 남북 간의 직통전화가 개설돼서 서로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남북이 합의한 적십자 본회담의 의제, 우리가 통칭 의제 5개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회담의 의제는 5가지입니다. 첫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주소가 어디인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주소와 생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만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로운 상봉과 자유로운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의제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를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방문과 상봉 이후에도 이산가족들은 서로 서신 거래를 통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서로 나중에 재결합도 상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해서 남북이 합의한 적십자 본회담의 의제 5개항이 남북 예비회담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제 문제 등이 합의담에 따라서 1970년대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1972년 8월 평양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1973년 7월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회담을 하러 떠나는 우리 측 대표단의 사진입니다. 1970년대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 한적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우선 본회담 의제 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어 알리는 문제부터 토의 해결하자고 합니다. 즉 5가지 의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일 기본적인 제1항 가족들의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어 알리는 문제부터 토의 해결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의 경험이 많은 국제적십자사에서 활동했던 관례를 원용하자고 제의합니다. 그건 뭐냐면 적십자가 주관해서 시민 의뢰서, 즉 사람을 찾는다는 의뢰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시민 회보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회보서를 작성해서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우리 측은 이러한 문제를 북측에게 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서 추석 계기에 성묘하는 추석 성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해서 남측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결 조건을 주장하게 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 또는 조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쪽의 반공기관, 반공단체를 훼손하고 또 반공교육 및 반공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조건 환경 개선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북쪽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선전할 수만 명의 유해 해설 인원을 먼저 상대방 지역에 이동 단위까지 파견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리고 이 유해 해설 인원에 대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등 활동의 자유와 휴대침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자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남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였고, 또 당시에 자유왕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왕래를 위한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제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측의 주장은 우선 예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주소 확인,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한 상봉,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을 제의하는 순차적인 입장이었다면, 북한은 선결 조건을 해결하고 자유왕래를 하자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대립적인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73년 8월 북측은 적십자 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다음은 1970년대 남북 적십회담의 협상 성과와 한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남북 적십자회담은 6.25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남북 간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직통 전화를 가설하고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을 개설해서 남북 간의 상설 연락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가족 관련 의제 5개항에도 합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가족 문제와 둘러싼 의제 문제와 둘러싼 남북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남쪽은 예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주소 확인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자고 제의를 한 것이고, 북측은 5개 항에 대해서 모두 논의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결 조건, 즉 남측의 반공 정책의 철폐, 반공 단체 해산 이런 것 같은 정치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자유왕래와 같은 것들을 제의함으로써 남북 간에 사실상 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7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간 비밀 접촉을 통해서 7.4 공동성명도 만들어지고 남북 조절위원회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은 다시 남북 간의 화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대결과 대립 관계로 환원되면서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예산가족 문제 해결에 1970년대에 있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예산가족 문제 해결이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1970년대의 남북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